왜? 1배럴에 얼마 하는 거예요? 10달러 한다고 치면 얼마면 가져올 수 있어요, 원래? 9,500원이면 가져올 수 있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0원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급속도로 여러분 최근 뭐가 늘어졌습니까? 물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5월 달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0%가 올랐어요. 10%. 생산자 물가지수가 10%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10%지 100원 하던 게 다 110원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지표 1%는 무서운 거예요. 경제성장률 1% 갖고 여러분 뭐예요? 사활을 걸잖아요. 경제성장률 3%일 때랑 4%일 때랑 5%일 때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10%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10%가 오르면서 뭐가 되느냐?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오른 것들이 뭐가 올라요? 보세요. 고가가 오르죠. 두 번째 뭐가 오릅니까? 석유 가격이 오르죠. 여러분 곡식하고 석유 가격 기본적으로 뭐예요? 생필품이에요. 생필품. 생필품의 가격이 급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명박이 등장하자마자 물가 관리하겠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거 다 허구예요. 이명박이 물가 관리하겠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60년대처럼 우리 필수품 주요 종목을 51개인가 정했죠. 이명박이가. 그래서 이건 내가 집중 관리하겠어. 근데 여러분 그 물가 그 가격들이 여러분 덜 올랐어요? 더 올랐어요? 다른 물가보다 더 빨리 올랐다고 그러죠? 당연한 겁니다. 왜? 이명박이 지정한 MB 물가지수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메가 물가지수, 쥐박이 물가지수. 그럼 이러면 이 쥐박이 물가지수가 뭐냐? 쥐박이가 뭐라는 거냐면요. 저는 대통령 뭐 폄하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냥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인용한 거니까. 오케이, 혹시 보시더라도 뭐 화내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쥐박이 물가지수가 뭐가 된 거냐면 왜? 쥐박이가 물가지수 정한 50 몇 개 품목이 전부 다 무슨 품이에요? 생필품이죠. 근데 그게 대부분 뭐예요? 그 주 원료가 곡식 아니면 석유라고요. 지가 정했어요. 그래놓고 지는 그 물가 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나서 고환율 정책을 썼습니다. 그거 국민 기만하는 거예요. 아이러니라고요. 난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생각도 못할 거예요. 경제를 보는 그런 눈도 없다고 봐요, 나는. 지금 정권이. 그냥 대운 하나 팔 생각밖에 안 하지. 대운합하겠다는 논리도 간단하거든요. 이게 1930년대 케인즈주의적인 거예요. 대운합해서 공공수요를 갖다 늘리겠다라는 거죠. 고용 창출해갖고 여러분 뭐예요? 소비 증대시켜갖고 건설 경기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명박하고 지금 이 지식경제부의 마인드 속에는 기본적으로 무슨 골격이 잡혀있느냐? 이게 전형적인 뭐가 된다? 케인즈 이후의 경제학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케인즈가 나쁜, 그럼 케인즈가 욕먹으니까 그것도 안 되겠다.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되고요. 케인즈는 좋은 사람이니까 하여튼간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수출 많이 하고 공사 많이 해서 이해되겠죠? 고용 많이 늘리고 대기업 돈 많이 벌어주면 고용 많이 늘어나고 그럼 소비도 늘어나서 경제는 잘 될 거야. 이런 정말 유치한 수준에 있다니까요. 한번 하는 걸 보세요. 제가 틀린 말씀을 드리는 건가. 저는 다른 걸 걱정하지 않아요. 소고기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경제라고요. 왜 이메가 물가지수를 딱 정한 날 전 그랬어요. 저 물가는 다른 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거야. 이명박인 저 물가 죽어도 못 잡아.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딱 그러고 나서 고환율 정책 취하는데. 그럼 이게 물가가 확 올라갔죠. 그럼 여러분 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뭐를 못해요? 소비가 위축되잖아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소비가 위축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가 뭐 되고 있습니까? 인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여러분 뭐예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래서 전체 소득에서 여러분 뭐예요? 이자로 지출해야 되는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가 되겠어요? 소득은 일정한데 뭐가 되겠습니까? 은행에 줘야 될 이자 늘어나죠. 생필품 가격 사는데 돈 많이 써야 되죠. 그러니까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외식비부터 줄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소비는 줄어들잖아요. 소비가 위축되니까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생산은 자연히 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자, 소비가 위축되니까 여러분 생산은 더 위축돼요. 무슨 생산이 더 위축됩니까? 내수가 더 위축되는 거죠.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어차피 내수는 틀렸군. 수출이나 더 하자. 무슨 정책 취합니까? 수출이나 더 하자. 또 무슨 정책 취해요? 고환율 정책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는 어떻게 돼요? 더 죽죠. 이해되겠습니까? 민간 소비 더 죽으니까 내수 더 죽으니까 또 고환율 정책 취하자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명박 정권이 생각했던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환율이 쭉. 그러나 내가 말했지만 고환율 정책 취했다고요. 고환율 정책 취했어요.
알아듣겠죠? 고환율 정책 취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쨌든 환율이 이제 쭉쭉쭉 올라갔어요. 최근에 환율이 왜 올랐어요? 최근에 환율 올려올 이유, 대표적인 이유. 주식이 뭐 했어요? 폭락했죠? 이해되겠습니까? 주식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폭락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식이 폭락했죠? 그러면 내가 다시 말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는요. 세계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약세예요, 강세예요? 들어가 봐. 세계적으로는 지금 달러가 강세야, 약세야? 약세지. 달러 아무도 안 믿어. 왜냐면 미국은 내가 우리 이전 TCC, 서프라임 모기지론에서 얘기해줬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쌍둥이 적자야. 재정 적자하고 무역 수지가 적자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는 100원 벌어서 200원 쓰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100원 벌어서 200원 쓰려면은 100원은 뭘 해야 돼? 빚 져야 되잖아. 근데 미국은 빚을 안 져도 되네. 왜? 달러 발권국이니까. 그래서 달러를 찍어낸 거야. 그러면 달러가 여러분 흔해져, 귀해져? 흔해졌어.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달러화가 가치가 약세야. 근데 최근에는 달러화가 강세였어. 환율이 올랐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왜? 우린 정치 지금 최고 난도반이라는, 최고 난도반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라도 알아듣시라 믿습니다. 자, 왜? 최근이 왜 환율, 달러 가치가 왜 상승했어, 우리나라? 환율이 왜 상승했어? 그럼,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서 폭락했어.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이 엄청 빠진 거예요. 왜 엄청 빠졌냐면은, 한 달 사이에, 한 달 전만 해도 주가가 몇이었어? 1900포인트대였어. 알겠어? 주가가 1900포인트대였다고. 근데 지금 몇 포인트대야? 1000 몇 포인트? 530포인트. 야, 거의 주가가 400포인트가 빠졌어. 쉽게 얘기하면 주식이 약 30%가 팔았어. 여기 나와 있잖아. 뭐 나와 있어? 이거 보니까 외국인들 아시아 탈출. 외국인들이 주식을 아시아 시장에 있는 주식들을 다 팔아제끼고 있다고. 메가스타디 주가가 왜 빠졌는데? 메가스타디의 대주주는 누구다? 손준이 아니야. 오케이? 손준 대표가 아니야. 메가스타디의 대주주는 외국인이야. 지금 주식을 팔고 있는 건 누구다? 외국인이라고. 외국인이 아시아의 주식을 다 팔아제끼고 있다고. 알아듣겠니? 그러면 거꾸로. 자, 내가 미국이야. 데이비드인데 나는 왜 유럽 시장의 주식, 내가 데이비드야? 그럼 유럽에도 100원을 투자했고 아시아에도 100달러를 투자했겠지. 근데 나는 왜 유럽의 주식보다 아시아의 주식을 더 빨리 팔까? 왜 한국의 주식을 제일 많이 팔까? 외국인들이. 이해돼? 최근 경제 제일 이슈가 뭐야? 무슨 가격 인상? 서울 가격 인상이지? 서울 가격 인상되면 여러분 무슨 플레이션 발생해? 비용 올라가면서 무슨 플레이션? 경제 성장 속에 경제 침체 속에 뭐야? 물가 상승이란 뭐가 발생하니?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어디라고 보는 거야?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라고 보는 거라고. 아시아 중에서도 어디라고 보는 거야? 일본이 아니라 우리로 본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왜 그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몇 배 큰데? 7배에서 8배 큰데 석유는 2배밖에 안 쓴다니까? 1인당 석유 사용량이 우리가 더 많아, 일본보다. 그럼 우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나라야, 낮은 나라야? 이해가지?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야. GDP,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GDP 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석유를 쏟아부어야 되는 나라라고.